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발달 검사 시기가 언제일지, 저도 센터에 있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언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은지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 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근데 이제 검사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기초적인 검사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검사는 발달 이력을 좀 체크를 면밀하게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띄워서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발달 단계가 이제 아이 그 연령마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아기, 걸음마기,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이전 이제 5살에서 7살 정도, 그리고 학교 들어간 이후에 또 발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발달 스케줄에 좀 맞지 않는다 싶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은 학령 정기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으로 5세에서 7세 사이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이제 제가 임상적으로 느꼈을 때는 가장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입학 앞두시고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서 제대로 아이들하고 놀지 못하면 어떨까? 그리고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걱정을 검사로 뒤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7살 정도 때 CAT 종합주의력 검사 같은 거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검사는 이제 한 6, 7살 정도에 받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불안해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안과 관련된 CBCL 검사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들, 이렇게 역으로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검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제 명확히 정해진 시기, 학교 가야 되는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년여 정도 전에만 검사를 받아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검사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풀배터리 검사라고 해서 검사 패키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상당히 비싸지만 다양하게 이제 진단을,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검사 시간이 이게 통상적으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이의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해서 데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소아정신과라던가 심리센터에서는 이제 풀배터리 검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선별적으로 몇몇 검사를 추가하거나 이제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살펴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은 저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나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CDI 검사라던가 CBCL 검사처럼 부모님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근데 한편으로 근데 저는 그런 질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질적인 정성적 검사라고 하는데, 정성적인 검사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 즉 객관화 검사가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CAT 검사라던가 정량화된 뇌파 검사처럼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검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그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성적인 검사냐 정량적인 검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본인만의 기준을 가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든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혹은 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여러 내용들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